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퓨리그래프 5번째 시간이고요. 제 3문제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다 풀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제 2-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예제랑 크게 관련은 없고 그냥 네,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디리클렛 커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푸리에 시리즈의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증명할 때 정의를 했었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ln이라고 하는 친구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dn dt 그러니까 디리클렛 커널을 이제 절대값 취해서 적분한 결과라고 쓰겠습니다. 이걸 dn의 에론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ln하고 파이 제곱분의 4 로그 n을 뺐을 때 이게 지금 절대값 취한 게 바운드 되어 있다. 적당한 상수 c가 있어서 n에 의존하지 않는 c가 있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할 수 있다.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바운드드라는 거의 정의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ln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상수 c가 있어서 ln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근데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ln도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코럴러리로 얻을 수 있는 게 ln이 인피니티로 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보통 쓰이냐면 우리가 풀이의 급수가 항상 수렴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fx의 풀이의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가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발레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한 점에서만 발산하고 이제 한 점의 다른 모든 곳에선 수렴하는 이상한 풀이의 급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발레를 만들어낼 때 이게 활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문제가 나중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약간 연관성이 없어 보여서 이게 갑자기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ln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언제 양수가 언제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좀 알기가 어렵고 우리가 우리가 계속했던 게 dnt라고 하는 친구가 sin 2분의 t분의 sin n 플러스 2분의 1t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도 했었죠. 이 상태로 놓으면 이제 언제 양수가 언제 음수인지가 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놓고 나서 ln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n은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sin 2분의 t분의 sin n 플러스 2분의 1t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뭐 절대값을 안 취했으면 이제 안쪽에 있는 게 기함수니까 적분하면 0이 되겠죠.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아니죠.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dnt라고 하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우함수네요. 기본적으로 우함수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었으면은 이것 때문에 적분하면 1이 됐었죠. 이 표현 때문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안쪽에 있는 함수가 우함수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고치시고 2배를 하셔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표기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분수 쓰기 싫으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분의 t를 s라고 치환해 볼까요?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s분의 sin 2n 플러스 1s 절대값 취하고 2분의 1 dt가 ds니까 dt는 2ds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2ds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을 이렇게 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ln 빼기 파이 제곱분의 4 로그 n이 바운드 되어 있다.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양변에 2분의 파이를 곱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걸 계속 쓰기가 싫어서 얘를 없애려고 양변에 2분의 파이를 곱할게요. 그러면 2분의 파이를 곱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얘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랑 얘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보이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보일 거고요. 그래서 표기의 간략성을 위해서
얘를 이제 tn이라고 놓겠습니다. tn이 뭐냐면 2분의 파이 ln이에요.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바운드 되어 있다.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tn이 바운드 되어 있다. tn 빼기 파이분의 2 로그n이 바운드 되어 있다. 이걸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tn이 지금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다시 쓰진 않을게요. tn이 얘 제외한 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언제 양수냐 음수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분모는 항상 양수예요. 그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얘는 항상 양수고 얘가 양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언제 바뀌는지를 적어보면 제가 S축을 이렇게 적었다고 했을 때 0일 때 2n 플러스 1분의 파이일 때 2n 플러스 1분의 2파이일 때 어디까지 있냐면 2n 플러스 1분의 n파이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얘가 더 크죠? 얘보다는 얘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파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구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길이 다 똑같고 여기가 절반인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엔 이 ln이라고 하는 친구를 적분하는 건데 결국엔 절대값이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다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부호 맞춰서 이제 잘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안쪽에 있는 이 피적분 함수가 적분이 안 되는 함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분이 잘 됐으면 그러니까 적분이 되기는 하죠. 이 형태를 보시면 적분이 되긴 할 텐데 이쁘게 되진 않아요. 이쁘게 되지 않고 뭐 합으로 써지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고정을 시켜서 그럼 얘만 남기면 적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고정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정시킬 거냐? 부등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보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우리가 이 친구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지를 밝혀내어서 어떤 상수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인 s분의 1이 어디 사이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사인 s분의 1이 어디 사이 있을 것이냐. 자, 사인 s는 기본적으로 지금 증가함수입니다. 사인 s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범위 내에서 증가해요. 역수를 취하면 감소하는 거죠. 그죠? 양수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사인 s분의 1은 0분의 1은 이제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사인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분의 1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사인 s분의 1은 사인 2n 플러스 1분의 파이와 파이분의 1과 사인 2n 플러스 1분의 2파이분의 1 사이에 있습니다. 괜찮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다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tn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느냐? tn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느냐를 결정을 해보시면 자, tn이 어디 사이에 있을까요? 일단 큰 거부터 쫓아가 볼까요? 작은 거부터 쫓아가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뭐보다 큰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인 s분의 1을 얘로 바꿔치기를 하면 분모가 커졌으니까 더 숫자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사인 s 대신에 얘로 바꿔치기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t는 뭐보다 크냐면 파이분의 2는 제가 빼기로 했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분의 ds 그리고 위에 뭐가 있냐면 절대값 사인 2n 플러스 1s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아니라 2n 플러스 1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부터 2n 플러스 1분의 2파이까지 사인 2n 플러스 1분의 2파이분의 절대값 사인 2n 플러스 1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 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2n 플러스 1분의 n-1파이부터 2n 플러스 1분의 n파이까지 사인 2n 플러스 1분의 2파이분의 2n n파이분의 절대값 사인 2n 플러스 1s ds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가 문제인데 제일 마지막에를 보시면 사인 2분의 파이분의 1이 적혀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뭐 적을 수는 있죠.
그냥 적어볼까요? 적을 수 있으니까 적어보죠. 그러니까 네, 적읍시다. 적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2n 플러스 1분의 n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래서 1분의 절대값 사인 2n 플러스 1s ds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했어요. 문제가 없죠. 자, 위에가 살짝 문제예요. 위에가 살짝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기 때문에 여기도 무한대 적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냅둘 겁니다. 그대로 냅두셔서 0부터 2n 플러스 1분의 파이까지 사인 s분의 이땐 양수니까 얘가 sin 2n 플러스 1s ds 이렇게 그대로 냅둘게요. 기본적으로 0에서가 잘 정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정의가 되죠. 이게 2n 플러스 1로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함수처럼 생각을 하셔서 이게 실제로는 잘 정의된 어떤 수렴하는 값인데 수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값인데요. 적분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걸 무한대로 바꿔버리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큰 거를 따라서 적는 거죠. 인테그랄 또 쓰기 귀찮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가 똑같이 여기에 반복이 됩니다. 너무 크다. 좀 지울게요. 똑같은 거 또 쓰기 싫으니까 지우고 나서 여기를 옮기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구간이 좀 바뀌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쫓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구간이 얘가 아니라 2n 플러스 1 파이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부터 2n 플러스 1분의 2파이까지긴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서의 최소값 쫓아가려면 여기가 2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파이가 돼야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위에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한 게 여기 있고요. 여기서 한 게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서 한 것도 이제 적어야 되잖아요. 적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n 플러스 1분의 n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더 큰 거 적으시면 sin 2n 플러스 1분의 n파이 그 다음에 절대값 sin 2n 플러스 1s ds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어렵게 바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꾸고 나서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거 계산하려고 바꾼 거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s에 대한 게 아니니까 상수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이 돼요. 실제로 이게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게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주기로 갔죠. 절대값을 취하고 나면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주기로 가는 주기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0, 2n 플러스 1분의 파이, 2n 플러스 2분의 1분의 2파이 이렇게 생긴 게 이 절대값 사인 2n 플러스 1s라는 함수니까 이게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주기로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분한 거, 이렇게 적분한 거, 이렇게 적분한 거 다 똑같은 값을 가져요. 네, 굉장히 좋죠. 실제로 이제 계산을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2n 플러스 1분의 1에 코사인 2n 플러스 1s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붙인 게 피적분 함수가 적분이 된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여기다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0 대입한 걸 빼야 되니까 2배를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2n 플러스 1분의 2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사실은 2n 플러스 1분의 2예요. 이게 다 똑같으니까 여기를 싹 다 지우고 다 똑같잖아요. 싹 다 지우고 여기까지 싹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2n 플러스 1분의 2라고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못 고치죠. 마지막은 조금 다르니까 얘는 못 고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쭉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크게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됐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못 바꾸고요. 얘는 지금 상수가 아니니까 못 바꾸고 여기서부터 바꿔야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 바꿔야 되고요. 바꿔주시면 여기도 이제 없어지겠죠. 지저분한 게 싹 날아가고 깔끔하게 2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남고요. 여기가 1, 1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한 거보다 tn이 작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지금 뭐 하고 싶은지 약간 아시겠나요? 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얘가 보이죠? 얘가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뭐 살짝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원한다면은 제가 여기다가 sin 2n 플러스 1분의 n파이 분의 1을 쓰시고 빼주실 수도 있겠죠? 사실 더 키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tn이 뭐보다 작다라는 걸 원하는 거니까 더 추가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다가 얘를 추가를 시켜서 여기 안쪽에 있는 거를 제가 시그마 n이라고 써볼까요? 얘를 시그마 n이라 써봅시다. 여기까지 합쳐서 얘를 시그마 n이라고 쓰면 여기도 이제 시그마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시그마 n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n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시그마 n 더하기 얘보다는 크고 또 시그마 n 더하기 얘 더하기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tn에서 뭐 뺀 게 파이분의 2 로그 n 뺀 게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그마 n에서 파이분의 2 로그 n이 뺀 게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러니까 양변에 다 파이분의 2 로그 n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사실 얘도 바운드 되어 있고 얘도 바운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바운드 되어 있어서 결국엔 tn이 바운드 되어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바운드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 친구는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이게 왜 바운드 되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쪽 안에 있는 이 피적분 함수는 항상 절대값을 취했을 때 2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 부등식인데요. 우리가 삼각함수 막 했었을 때 sin nx의 절대값이 n 절대값 sin x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한번 보여본 적이 있어요. n이 자연수일 때. 그걸 쓴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2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s가 0일 때가 고점이고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감소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2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죠. 여기다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니까. 네, 여기 있는 거 파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드 펑션이에요. 얘 바운드드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 바운드이드고요. 얘가 이제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운드드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건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n 커지면 1로 갑니다. 이게 2분의 파이로 가니까 이게 1로 가는 친구고요. 피적분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점 1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적분 구간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0으로 가죠, 사실. 당연히 바운디드고요. 수렴하면 바운디드죠. 그래서 이건 바운디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다 파이분의 2 로그 n을 뺀 게 파이분의 2 로그 n을 뺀 이 친구가 바운디드라는 걸 안다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안다면 얘도 파이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또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쓰실 수가 있는 거라서 tn이 이제 위로 바운드 되어 있다. 바운드 어버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것도 바운드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피적분 함수가 1보다 작거나 같고 적분의 구간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가는 함수거든요. 0으로 가는 수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운디드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뭐만 보이면 끝난다는 거냐면 시그마 n에서 파이분의 2 로그 n을 뺀 얘가 바운디드다 라는 문제로 바꾼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시그마 n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2n 플러스 1분의 2에 sin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분의 1 해가지고 sin 2n 플러스 1분의 n파이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이제 바운디다. 이것만 보면 끝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그쵸? 이게 약간 구분구적법 하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이걸 sin x분의 1에 대한 어떤 구분구적법을 세야 되니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코시컨트로 바꿔서 쓸게요. 코시컨트 얘가 이제 바운드드냐라고 묻는 거죠.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을 해보시면 코시컨트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일 때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얘를 지금 적분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다가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뭐 2n 플러스 1분의 2 파이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서 약간 이제 구분구적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n 플러스 1분의 2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이 파이로 고치시고, 여기다 파이분의 2를 곱해주시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이분의 2가 왜 나왔는지 약간 알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그 숫자를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그마 n을 얘라고 설정을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n이었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un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그럼 un 빼기 로그 n이 바운드 되어 있는 걸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같은 말이에요. un을 얘라고 놓으면 얘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보이는 거나 얘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보이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표기의 간략성을 위해서 좀 많이 바꾸고 있긴 한데, 자, 여기 un이라고 쓰시고 파이분의 2를 지워버리고 un을 얘로 생각을 하셔서 얘가 바운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기 2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 2n 플러스 1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코시컨트 2n 플러스 1분의 파이에다가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곱한 거는 약간 이거를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괜찮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여기서 로그 n을 뺀 게 바운드 되어 있다. 로그 n을 뺀 게 바운드 되어 있다. 그러고 이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구분구적법이니까 적분으로 바꾸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맨날 하던 대로 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시컨트 x dx로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거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로그 n하고 뺐을 때 바운드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un에서 로그 n을 뺀 게 바운드드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un보다 더 큰 걸 잡아서 얘가 이제 수렴한다. 뭔가 수렴하는 어떤 값으로 바운디드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un에서 로그 n을 뺀 게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복잡하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데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un을 그러니까 un보다 큰 걸 잡아야 돼요. 큰 거를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물론 얘가 더 크긴 한데 얘는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계속 똑같은 거 쓰기 싫으니까. 여기가 지금 2n 플러스 1분의 파이고 여기가 2n 플러스 1분의 2파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넓이는 그냥 빼고 볼게요. 이 넓이는 따로 이걸로 근사를 하지 않고 이 넓이만 따로 빼서 2n 플러스 1분의 파이 코시컨트 2n 플러스 1분의 파이는 따로 빼겠습니다. 이거 빼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쓸게요. 나머지 이제 직사각형 넓이는 이런 직사각형 넓이들이잖아요. 이런 직사각형 넓이들이죠. 기본적으로 얘는 당연히 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넓이. 그러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분의 2분의 파이까지 코시컨트 x dx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서 로그 n을 뺀 거 얘보다 un 빼기 로그 n이 더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바운디드다라고 하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는 적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꾼 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적분을 해주시면 이게 코시컨트를 적분을 하면 코시컨트 x 플러스 코탄젠트 x의 ln 취한 걸로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나?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붙이고 나서 2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대입한 걸 빼는 거겠죠. 2분의 파이를 이제 넣어주시면, 2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코탄젠트 2분의 파이 0이고요. 코시컨트 2분의 파이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입니다. 0. 그리고 2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ln 코시컨트 2n 플러스 1분의 파이 분의 코탄젠트 2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로그 n을 빼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ln 여기 있는 게 사인분의 뭐 사인분의 이렇게 되니까 공통분모로 묶어내시면 여기 1 플러스 코사인 2n 플러스 1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로그 n을 빼는 거죠. 그러면 n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겠죠. n이 여기로 가요.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또 n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잠시만 뭔가 지금 얘 사실은 여기를 스몰 n이 아니라 라지 n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라지 n으로 다시 쓸게요. 다 라지 n입니다. 라지 n에 대한 거잖아요. 라지 n에 대해서 쓰셔야죠. 라지 n입니다. 이거 다 라지 n. 그죠? 다 라지 n이에요. 라지 n.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라지 n이라고요. 라지 n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을 해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이제 1로 가니까 0으로 가잖아요. 1로 가니까 2로 가죠. 2로 가고 여기도 수렴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얘가 0으로 가고 0분의 0꼴이니까 이게 2분의 파이로 수렴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란 얘기입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바운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바운디드 펑션, 바운디드 시퀀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계산을 통해서, 그죠? 계산을 열심히 했더니 바운드 시퀀스다. 그리고 이 친구도 바운드 시퀀스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똑같이 이게 사인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분의 2n 플러스 1분의 파인 거잖아요. 이것도 1로 수렴하는 바운드 시퀀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바운드 시퀀스니까 결국에는 얘 적당한 상수 c가 있어서 얘가 항상 모든 라지 n에 대해서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un 빼기 로그 n이 바운드 어버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바운드 빌로우도 똑같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쉽죠. 왜냐면은 바운드 빌로우인지 확인하려면 더 작은 걸 가져오면 되는데 얘보다 지금 un 빼기 un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널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널비 이렇게 보면 좀 더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널비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가 이거 un이거든요. 얘가 un이에요. 이 직사각형 넓이들. 근데 얘보다는 당연히 그냥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게 더 작아요. 이 넓이가 더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뭐보다 크냐면 2n 플러스 1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시컨트 x dx 적분한 것보다 un이 더 크고요. 그래서 로그 n 뺀 거. 얘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바운디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un 빼기 로그 n이 바운디드가 되는 거죠. 바운드 빌로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게 보여졌고, 그래서 얘가 보여졌다는 게 결국에는 ln 빼기 파이 제곱분의 4 로그 n이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좀 어렵게 보였는데요. 어쨌든 뭐 아이디어가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죠? 좀 쓸 게 많아서 그렇지 계산이 복잡하진 않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끝낼 수 있을까? 자, 프로블럼 1 보도록 할게요. 이제 페제르 theor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theorem인데요. 뭐 사실 free analysis 할 때 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교재 이제 연습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우리가 실제로 언제 수렴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좀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f가 이제 r에서 c로 가는 이제 펑션이에요. period가 2파이인 펑션이고요. 그리고 snfx라고 하는 친구를 n 플러스 1분의 s0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s 라진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뭘 적은 거야? snfx는 이렇게 이게 nth 파셔썸이고요. 푸리에 시리즈의 nth 파셔썸이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 n fx라고 하는 걸 새로 정의를 할 텐데 이게 사실 예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긴 할 텐데요. 얘가 뭐냐면 averaging sum입니다. averaging 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moving average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moving average.
변하는 평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예전에 언제 했었냐면 그 챕터 3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챕터 3에 우리 교재에서는 연습 문제 14번에 있는 거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풀어드렸는데 어디 있는지 찾기는 좀 귀찮아서 어쨌든 챕터 3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시퀀스 다음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시그마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푸리에 시리즈에서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쓰는 거예요. 시그마 NFX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가 이제 수렴하면 아니지 미안합니다. 얘가 수렴하면 얘가 무조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얘가 만약에 S로 수렴하면 얘도 S로 수렴한다.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였고 좀 더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는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언제 보였었냐면 NaN이라고 하는 친구가 0으로 가면은 된다. 여기서는 CN이 되겠죠. 파셜섬 CN에 대한 덧셈이니까 NCN이 0으로 가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역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약한 조건인 NCN이 바운드 되어 있을 때에 대한 얘기로 좀 바꿔서 해석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의 수렴성과 예의 수렴성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가 우리가 fx로 수렴을 하면 좋겠는데 수렴하지 않는 예시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fx로 수렴할지 않을지도 몰라도 얘가 fx로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f가 continuous면 그러면은 시그마 nfx가 fx로 균등 수렴한다. 이게 이제 주장이에요. 뭐 실수해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모든 곳에서 얘의 이제 균등 수렴한다는 건 뺐을 때 이 supremum 놈이 0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뭐 R에서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그마 nfx가 fx로 균등 수렴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주장이에요. 기본적으로 SNFX가 fx로 수렴하기 위한 조건, 약간 미분 가능성 이런 거보다 좀 더 조건이 약하죠. 컨티뉴어스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좋고 그리고 그냥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균등 수렴한다고 하니까 더 좋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증명을 할 건데 이게 증명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처음 보시면 못 풀 수 있어요. 교재를 좀 보고 힌트를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그 바이어스 트러스트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 증명했을 때랑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데 혹은 우리가 그거랑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아니면은 뭐였지? 그 파셜섬 SNFX가 FX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 증명했을 때랑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그런 아르규먼트로 흘러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면 이 시그마 NFX라고 하는 거를 컨볼루션 형태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볼루션이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어요. 시그마 NFX를 제가 컨볼루션 형태로 써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그마 NFX가 뭐였냐면 다시 써보면 n 플러스 1분의 S0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SN이었죠. 이게 이제 시그마 NFX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컨볼루션 형태로 디리클렛 커널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d0 t dt 그죠? S0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SN도 마찬가지로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마이너스 t dn t dt 이렇게 쓰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를 n 플러스 1로 나눠준 거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 nfx를 쓸 수가 있는데 얘를 다 합쳐버리시면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의 시그마 n0부터 라진까지 dn t dt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KNT라고 쓸 거예요. KNT.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제르 커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페제르 커널.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디리클레 커널도 뭐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정의를 했었죠. 썸을 이용해서 정의했던 것처럼 K라젠티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DNT도 표현을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KNT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KNT를 잘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결론은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친구도 컨볼루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KNT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그 사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하나의 텀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dn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할게요. dn은 어떻게 적혔었냐면 sin 2분의 t분의 d0t는 sin 2분의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sin 2분의 t분의 sin 2분의 3t 이렇게 될 거고요. 쭉쭉쭉 가서 sin 2분의 t분의 sin n 플러스 2분의 1 t 이렇게까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KNT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시면 이게 n 플러스 1 곱하기 sin 2분의 t분의 1로 묶으시면 이제 결국에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건데 약간 사인 더한다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등비 수열처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들이니까 우리가 등비 수열을 합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것도 사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사실 2의 i 2분의 t제곱이라는 친구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는 합쳐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미지너리 파트에 2의 i 2분의 t제곱 더하기 2의 i 2분의 3t제곱 해가지고 2의 in 플러스 2분의 1 t제곱까지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공비가 이제 2의 i t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1 빼고 그 다음에 첫째 항 2의 i 2분의 t제곱 쓰시고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니까 이렇게 쓰셔서 쓰면은 되겠죠. 이거에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를 찾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가 좀 더 좋으라고 2의 i 2분의 t제곱을 분자분모 나눠주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sin 2분의 t잖아요. 그거의 2배 2i sin 2분의 t가 되겠죠. 저희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지금 뭐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찾고 싶냐면 지금 분자분모에 2의 i 2분의 t 좀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나서 이게 코사인 2분의 t 더하기 i sin 2분의 t고 얘도 코사인 2분의 t 빼기 i sin 2분의 t니까 빼면은 2i sin 2분의 t 이렇게 남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분자에는 2의 in 플러스 1 t제곱 빼기 1 이렇게 남는 거죠. 자, 이거 이미지너리 파트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i를 i를 여기다 써서 바꿔보면 이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실수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친구의 실수부를 찾아서 마이너스 1배를 해줘야 허수부가 나오는 거죠. 실수부는 뭐냐면 코사인 n 플러스 1t 빼기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 빼기 코사인 n 플러스 1t를 2 사인 2분의 t로 나눠준 게 실수부니까 결국엔 이 친구의 허수부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 한 건 아닙니다. 좀 제가 지저분하게 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끝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 2 사인 2분의 t 분의 1 빼기 코사인 n 플러스 1t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그 반각 공식을 적용을 하시면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1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t분의 1 빼기 코사인 n 플러스 1t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를 제가 이제 찾은 거고요. KNT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KNX라고 하는 이 페제르 커널을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표현을 했죠. 좀만 예쁘게 써볼까? KNT는
n 플러스 1 빼기 코사인 t분의 1 빼기 코사인 n 플러스 1t.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자, 그래서 KNT를 이렇게 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NFX가 FX로 균등 수렴한다는 걸 원하는 거니까 이 시그마 NFX랑 FX의 차이 함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그마 NFX는 지금 정의상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빼기 t KNT dt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fx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죠. 이제 맨날 했던 거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것도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KNT dt 이렇게 바꿔야지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당연 거의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니까 fx 빼고 얘를 적분한 게 왜 1이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시그마 NFX의 정의가 얘잖아요. 근데 S0, Sn 이런 디리클렛 커널들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했을 때 2파이분을 곱해줬을 때 이게 1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적분하면 1 나오고 총 n 플러스 1개니까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은 적분하면 1이 나오는 게 거의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똑같이 이제 이 조건 우리가 커널이면 기대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건 얘를 얘로 바꿀 수 있는 게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빼기 t 빼기 fx knt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친구의 절대값이 이게 t의 x에 의존하지 않게 뭔가 0으로 가면 좋겠어요. KNT라고 하는 친구가 잘 이쁘게 생겨가지고 0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삼각부등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해서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2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fx 빼기 t 빼기 fx KNT dt. KNT는 양수죠. 왜냐면 S0부터 Sn까지가 다 양수였으니까 적분에도 이거 다 더한 것도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KNT 양수니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얘가 이제 0으로 간다. KN이 0으로 간다. 이걸 원하는 건데 사실 이걸 잘 보시면 이게 별로 0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 n 플러스 1이 아니라 라지 n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0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는 요소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0 만드는 요소기는 해요. 근데 사실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약간 급격하게 변하는 느낌이 조금 있죠. 뭐라고 했지? 그거보다는 미안합니다. 다시. 그거보다는 얘가 문제인 거죠. 미안합니다. 얘가 문제인 거죠. t가 0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보고 싶은 건데 얘가 0 되는 순간에선 얘가 이제 0으로 가버리면 이게 약간 무한대로 가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무한대로 갈지라도 얘가 처음부터 0이었으면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NT를 얘가 무조건 0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없고 0으로 가면 좋겠는데 t가 어떤 범위 내에 있을 때로 한정을 좀 지어야지 이게 균등하게 0으로 간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가 0일 때가 굉장히 큰 문제니까 우리가 KNT를 잘 근사를 하기 위해서 잘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KNT의 절대값을 우리가 범위를 맞춰줄 건데 얘가 이제 n 플러스 1분의 1에 얘는 항상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는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2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고 그리고 얘는 1 빼기 코사인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when 이 범위를 만족을 할 때 절대값 t가 델타와 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이 KNT라고 하는 친구가 이 범위를 만족한다고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t가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할게요. t가 양수일 때는 t가 커지면 코사인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1 빼기 코사인 t는 증가하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숫자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코사인 델타보다
그러니까 t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 말 그대로죠. t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지니까 델타보다 t가 컸으면 숫자는 지금 작아지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얘가 완전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간다. 약간 t에 의존하지 않게 균등하게 0으로 간다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범위를 쪼갤 거예요. 이걸 사실 바이어스-스트로스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에서도 같은 아규먼트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쪼개볼게요.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델타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t 빼기 fx knt dt 더하기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델타부터 델타까지 절대값 fx 빼기 t 빼기 fx knt dt 더하기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델타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fx 빼기 t 빼기 fx의 knt dt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n 플러스 분의 1에 1 빼기 코사인 델타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괜찮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fx가 연속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연속함수기 때문에 사실 최대값이 있어요. 그죠? 구간 내에서 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주기함수니까 사실은 그냥 모든 전역,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x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상수값으로 바운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n이 커지면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0으로 간다고 주장하실 수 있죠. x의 값에 관계없이 0으로 간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x의 값에 관계없이 n이 충분히 크면 충분히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x의 값에 의존하지 않고 얘를 상수로 바꿔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아규먼트로 x에 의존하지 않게 n이 충분히 크면 둘 다 0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쪽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간다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얘는 사실 이걸 못 쓰긴 하죠. 이걸 지금 못 써요. 얘를 못 써서 사실 얘를 건드릴 수는 없고 얘를 건드려야 되는데 fx가 사실은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uniformly continuous입니다. f는 uniformly continuous. f가 continuous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uniformly continuous라고 부를 수 있고 사실 주기함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uniformly continuous다라고 해도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uniformly continuous라는 게 결국엔 실수 전체에서 uniformly continuous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주기함수니까. 자, 그래서 f가 uniformly continuous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절대값을 취했을 때 x에 의존하지 않게 t가 충분히 작으면 여기서 보셔야겠네요. x의 값에 의존하지 않게 t가 충분히 작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델타랑 델타를 잘 잡으면 이해가시죠? 얘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가시죠? f가 uniformly continuous이기 때문에 델타를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충분히 작게 잡았으면 얘가 충분히 작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uniformly continuous의 정의고요. 근데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나서 보시면 얘가 지금 만약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나서 보시면 뭐보다 작다라는 얘기냐면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델타부터 델타까지 엡실론 KNT보다 작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KN은 양수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더 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쓰실 수가 있고 근데 KN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1이 나오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시면 이게 2파이분의 1까지 해줘가지고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niformly continuous에서 나오는 그 정의에 의해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았으면 얘도 엡실론보다 작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0으로 하고 얘도 0으로 하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이제 말로 제가 좀 떼웠는데 이 마지막 파트가 조금 걸리적거리신다. 내가 너무 말로 때운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바이어스-트러스트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의 증명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똑같은 아규먼트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또 시간도 너무 많이 써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괜찮죠? 증명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커널로 쓰는 거, 커널에 대해서
컨볼루션으로 시그마 NFX를 이해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뭐냐면 뭐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이고 그리고 fx 플러스랑 fx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fx가 2분의 fx 플러스 더하기 fx 마이너스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보다 조건이 약화됐죠. 컨티뉴어스 조건이 약화됐더니 그거보다 좀 더 약하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인진 몰라도 좌극한 우극한 있어야 된다. 우극한 좌극한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극한 좌극한이 있는 경우에는 연속이 아닐지라도 이런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얘기할 수 있다. 2분의 그러니까 평균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죠. 네, 그런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뭐 새롭지 않고 아까 했던 거를 살짝만 변형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그마 nfx랑 2분의 fx 플러스 fx 마이너스를 뺀 것의 차이가 0으로 간다.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사실 증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까 썼었던 페제르 커널을 이용해서 하실 건데요. 얘를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해보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시고 빼기 2분의 fx 플러스 더하기 fx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를 뭔가 합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합쳐져요. 이걸 따로따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안 합쳐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 nfx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살짝 변형을 해서 쓰실 건데 그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살짝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시그마 nfx를 조금만 더 바꿔서 쓰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더 바꿔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마이너스 t의 knt dt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바꿔서 쓰셔서 사실은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 쓰셔도 같은 거예요. 이게 쓰셔도 같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고 있는 거죠. 사실은 t 대신에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려면 t 대신에 마이너스 s를 집어넣는다고 해볼까요? t 대신에 마이너스 s를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이제 플러스 s가 되고 여기가 이제 k의 마이너스 s가 되고 ds가 되고 마이너스 ds인데 이제 적분 구간이 바뀌니까 이제 그대로 ds라고 쓰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kn 마이너스 s가 kn s랑 같은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kn이라고 하는 이 페제르 커널은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우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fx-t라고 하는 친구를 fx 플러스 t로 쓰시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시그마 nfx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 더하기 얘를 2로 나눠준 거랑도 같겠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죠? 이렇게 쓰시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빼서 얘랑 시그마 nfx랑 얘의 차이를 보고 싶은 건데 살짝만 표현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2분의 fx 플러스 t 빼기 더하기 f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x 플러스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knt dt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묶고 싶냐면 얘랑 얘랑 묶고 이렇게 묶고 싶은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죠? 자,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아규먼트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0으로 가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이유죠. 기본적으로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아까랑 다르게 uniformly continuous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는 뭐 x에 의존하지 않게 이게 0으로 가야 됐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고정된 x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uniform continuous 얘기가 아니에요. uniform convergence 얘기가 아니라서 pointwise convergence라서 아까보다 좀 더 쉽게 이 친구가 그냥 0으로 간다만 쓰시면 돼요. 뭐 uniformly continuous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세 개로 쪼개고 또 쓰지 않을 건데 귀찮아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적분을 이게 세 구간으로 쪼개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델타까지, 마이너스 델타부터 델타까지, 델타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세 개로 쪼개고 여기랑 여기는 아까는 똑같은 아규먼트 때문에 0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2분의 fx 플러스 t 빼기 fx 플러스 나누기겠죠. 근데 얘가 똑같은 아규먼트로 0으로 가겠죠.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죠. 우극한이니까 정의상. 얘가 이제 0으로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아규먼트 때문에 이것도 원하는 만큼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델타가 충분히 작게 잡았으면 그럼 얘가 이제 0으로 가게 잡으실 수가 있죠. 엡실론보다 작게 잡으실 수가 있죠. 엡실론 임의로 잡았을 때. 그래서 똑같은 아규먼트 때문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보다 작게 잡으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양수 엡실론이 임의의 수였기 때문에 결국엔 얘가 라젠이 충분히 크면 결국 0으로 간다는 걸 임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가 림수를 취했을 때 이게 이제 2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리미트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증명 끝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마지막 처리하는 게 좀 헷갈리신다 싶으시면 바이어스 트러스트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 증명을 다시 보세요. 그때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똑같은 게 좀 이해 가시죠? 우리가 시그마 nfx를 이렇게 바꿔치기만 할 줄 알면 똑같은 아규먼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증명을 마무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빠르게 마지막 프로블럼 2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그마 nfx가 이렇게 2분의 fx 플러스 fx 마이너스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게 굳이 연속이 아니더라도 SNFX는 그럼 언제 갈까요? 이거에 대해서 SNFX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언제 성립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일반적인 버전은 디니 시오렘이라고 해서 디니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디니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얘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좀 더 제너럴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디니 티어럼을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고 증명이 조금 길어서 소개하고 있지 않고 연습 문제로서는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얘를 증명을 할 거냐면 f가 bounded monotonic function이다. 바운드드 모노토닉 펑션의 특징이 항상 자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점에서. 그래서 이게 잘 정의가 됩니다. 이것도 다 그 펑션 단어, 컨티뉴어스 펑션 단어를 썼었나? 어쨌든 그때 했던 얘기고요. 바운드 모노토닉 펑션 단어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운드 모노토닉 펑션은 항상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하고 그리고 jump of discontinuity가 countable 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얘네들은 다 잘 정의가 되고요. 이런 조건 하에서 얘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활용하고 싶냐면 사실 당연히 앞에 있는 얘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 거냐면 시그마 nfx가 수렴을 할 때 언제 snfx가 수렴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리컬 해야 되는 theorem이 우리가 이제 챕터 3의 교재 연습 문제로 14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NCN이 bounded면 지금 2번을 보시면 돼요. 2번을 보시면 NCN이 bounded면 CN은 이제 ফু리에 코에피션트입니다. NCN이 bounded면 그리고 CN의 이제 합인 SN의 극한이 사실은 이게 조금 다른 게 지금 여기서는 그
후리의 코이피션트는 사실은 이제 정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헷갈림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범위에 대해 생각을 할게요.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정수인 걸로 해석해도 괜찮은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그대로 교재 연습 문제 14번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보시면 AN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자연수에서 정의된 시퀀스고 SN은 파셜섬인 거죠. N은 뭐 0부터 할까요? 0부터 스몰 n까지, K는 0부터 n까지, AK 이렇게 파셜섬으로 SN을 정의를 했을 때 만약에 NAN이 바운드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시그마 n을 n 플러스 1분의 S0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SN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이 s로 수렴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s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연습 문제 14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증명을 할 때 제가 이거는 증명을 해드렸는데 NAN이 0으로 가면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증명을 제가 그때 해드렸는데 얘는 제가 증명을 안 했어요. 안 쓸 줄 알고 안 했는데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증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고 제가 찾아보니까 누구지? 누가 했다 했지? 유명한 작자, 그죠? 하디가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910년도쯤에 하디가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쉬운 티오렘은 아닙니다. 교재에 이제 좀 힌트를 따라가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것이냐? 이제 핵심은 여기 이제 교재 따라서 시그마라 쓰고 해볼게요. SN하고 시그마의 차이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N하고 시그마 N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N은 이제 시그마로 간다는 걸 아니까 이제 SN하고 시그마 N의 차이가 이제 충분히 작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하고 시그마 N의 차이를 볼 건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교재의 힌트냐면 M이 N보다 작으면 M-N분의 M 플러스 1 시그마 N 빼기 시그마 M 더하기 N 빼기 N분의 1에 시그마 I는 N 플러스 1부터 N까지 SN 빼기 SI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 교재의 힌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뜬금없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이 쓰는 증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m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m부터 n까지는 내가 뭔가를 알아. 그러면은 m부터 n까지 뭐 sn 빼기 si라든지 혹은 si에 대한 정보들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시그마 i는 n 플러스 1부터 n까지 si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안다고 했었을 때 나머지 친구들을 전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그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SN에 대한 정보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면 SN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부 다 시그마 n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은 사실 S1부터 SN까지 다 더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은 잘 모르겠고 중간부터 알아. 중간부터 알아요. 중간부터 알면은 그 차이를 중간부터 안다고 할지라도, 그죠? 중간부터 안다고 할지라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등식을 이해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증명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증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어떻게 증명을 하시면 되냐?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n 플러스 1 시그마 n이 약간 S0부터 SN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지? SN이라고 하는 친구를 n 플러스 1 시그마 n에서
n 시그마 n-를 뺀 걸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거죠. SN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양변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게 이제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이제 열심히 해보셔야겠죠.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전개를 해주시면 SN은 i에 대해서 상수니까 밖으로 끌어내시면 이게 n 빼기 msn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지워져요. 여기 n 빼기 n분의 1이랑 곱해져서 얘랑 얘랑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만 남냐면 n 빼기 n분의 이제 빼기를 쓰시고 sn 플러스 1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sn까지 더한 것만 남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이제 해석이 되시냐면 m 플러스 시그마 n에서 이게 s0부터 sn까지 더한 거죠. m 시그마 n-1 뺀 거라고 이해를 m 플러스 시그마 m을 뺀 거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이게 s0부터 sm까지 뺀 거니까 사실 이걸 이용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보여야 되는 명제가 뭐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시그마 n이 n-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시그마 n 빼기 시그마 m 더하기 빼기 n-n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n 빼기 n 플러스 1 시그마 m이랑 같은지 이걸 보이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머리를 쓸 게 없고 시그마 n에 대해서 싹 정리하고 이거 합쳐버리시고 시그마 m에 대해서도 싹 정리를 하면 그냥 이제 같은 거라는 게 나와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나옵니다. 머리를 쓸 게 없이 얘는 그냥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성립을 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하시면 얘가 나옵니다. 이거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등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 주어져 있는 대로 이 등식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식을 얻었고요. 등식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정보를 제가 아니까 이렇게 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정보를 아냐면 SN에서 SI를 뺀 거는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지금 NAN이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NAN이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써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뭐냐면 SI는 A0부터 AI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AI 플러스 1부터 AN까지 더한 거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 친구는 AI 플러스 1부터 AN까지 더한 겁니다. 근데 NAN이 바운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적당한 상수 라지 m이 있어서 NAN의 절대값이 라지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I 플러스 1분의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분수식을 쓰고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절대값 AI 플러스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절대값 A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지금 NAM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N 대신에 I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여기는 얘가 I 플러스 1분의 M보다 작거나 같고요. 비슷하게 여기 있는 얘는 M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모는 커지면은 작아지고 분모는 작아지면 커지는 거니까 얘를 이제 I 플러스 1로 쓰면은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숫자는 커지죠. 그래서 I 플러스 1분의 M이 총 몇 개 있냐면 N 빼기 I개 있죠. 그래서 SN 빼기 SI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가 여기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얘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원한다 그랬습니다. 얘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얘가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시그마로 가겠죠. n이 커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n이 커지고 그러면 m도 그러니까 얘가 n이 커지면 시그마로 가겠죠. 그게 가정이니까 얘도 시그마로 갔으면 좋겠어요.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n이 커지면 일단 m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게 n이 커지면 m도 커지길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그리고 n은 기본적으로 n보다는 작아야겠죠. 그것도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m은 n에 대한 함수로 잡을 건데, 이해 가시나요? m은 n에 대한 함수로 잡을 건데, mn으로 잡을 건데, n이 커진 무한대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m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n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n이 커지면은 얘가 이제 얘는 1보다 작으니까요. 그죠? 얘는 0으로 가겠죠. 이해 가시죠? n이 m보다 작은 건 당연하죠. 이게 더 크잖아요. 크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0으로 간다. 이거 1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도 0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얘도 0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얘보다 작거든요. 그쵸? 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도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i가 지금 뭐보다 크죠? m 플러스 1보다 크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서 얘도 고쳐볼게요.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m 플러스 2분의 라지 m 곱하기 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그게 총 몇 개 있냐면 n 마이너스 m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m 플러스 2분의 라지 m 곱하기 n 빼기 m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또 0으로 가면 좋겠어요. 이게 충분히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가 충분히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번째 조건은 이 스몰 mn 플러스 2분의 n 빼기 스몰 mn 빼기 1. 라지 m은 상수라 그랬죠. 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숫자예요. 얘가 이제 0으로 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도록 스몰 m을 잡으시면 됩니다. 스몰 n에 따라서 스몰 mn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잡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뭘로 택하면 충분하다고 적혀 있냐면 엡실론을 고정을 하고 그리고 for each n take 정수 mn을 택할 건데 such that 1 플러스 엡실론분의 n 마이너스 엡실론이 어떤 숫자잖아요. 실수죠. 이게 실수일 텐데 이 실수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두 정수, 이웃하는 두 정수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런 스몰 mn을 사실 유일하게 잡으실 수 있겠죠? 이게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니까 모든 실수는 어떤 정수와 정수, 두 인접하는 정수 사이에 있으니까 그 정수를 이제 유니크하게 잡은 거죠. 이런 식으로 택하면 우리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잡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한 거고 좀 지저분하게 잡으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잡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잡는 겁니다. 자, 일단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 스몰 mn이 무한대로 왜 갈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뭘 보시면 좋겠죠? 여기를 보는 게 좋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커지잖아요. 무한대로 가니까 mn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조건 만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m이 n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n보다 작거든요. 왜냐면은 분자가 커졌고 분모는 작아졌잖아요. 얘가 n보다 작으니까 mn이 n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만족을 해요. 그래서 1번 조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제 문제가 사실 이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게 생긴 건데 뭐 확인을 해봅시다. 한번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mn 플러스 2분의 n 빼기 mn 빼기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0으로 간다는 걸 원하는 건데 0으로 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분모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키워야겠죠. 분모는 키워야 됩니다. 분모는 키워야 돼요. 그래서 분모를 더 크게 하려면 얘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엡실론 나누기 1 플러스 엡실론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숫자가 커지면 좋은 거니까 n 빼기 1 플러스 엡실론분의 n 빼기 엡실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엡실론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n 빼기 엡실론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엡실론. 그 다음에 1 플러스 엡실론 n 빼기 n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엡실론.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없애버리고 여기 n도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n 엡실론 빼기 1이 남고요. 분모는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뭐로 작냐면 n 빼기 엡실론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엡실론분의 n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2보다는 작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적어도 엡실론이 뭐 1보다 작은 걸로 내가 만약에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어쨌든 간에 바운드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고정된 엡실론에 대해서 이 친구는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엡실론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로 잡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러면 이 친구는 n이 충분히 컸을 때 2보다 작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엡실론보다 n이 충분히 작으면 n이 충분히 크면은 얘가 2엡실론보다 작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엡실론의 범위를 고정시킨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면은 얘가 2엡실론보다 작도록 놓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mn을 잡으면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는 2엡실론보다 작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엡실론을 0과 1 사이로 바운드를 했을 때 꼭 0과 1 사이일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바운드를 했을 때 그렇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conclusion 양변에 림숲을 취하면 여기다가도 림숲 취하고 얘들 림숲 취하고 얘들 림숲 취하면 리미트 수프리멈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sn 빼기 시그마 n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실 수가 있냐면 얘는 아까 0으로 간다 그랬죠? 얘는 0으로 가니까 날아갑니다. 리미트 0으로 가니까 날아가요. 얘는 2엡실론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0으로 가진 않고 2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모든 0과 1 사이에 있는 엡실론에 대해서 이 조건이 성립하도록 이제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엡실론은 거의 이미 양수죠. 이 조건이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 성립을 하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시그마 n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0으로 간다는 거, 얘가 시그마로 간다는 게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SN도 시그마로 가니까 증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실 프로블럼 2를 푼 게 아니라, NAN이 바운드되면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 챕터 3의 엑설사이즈 14번을 푼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얘를 우리가 증명을 했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끝난 거예요. 왜냐면 뭘만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그마 n이 수렴한다는 건 알았으니까 SN이 수렴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일반항인 여기서 일반항은 이제 후리에 코에피션트죠. NCN이 0으로 간다는 걸 NCN이 바운디드라는 걸 보이면 되겠네? 이걸 보이면 끝나겠네?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덱스 셋이 살짝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실 거냐면 자, SN이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가 뭐였냐면 사실은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라지 n까지 c n이었죠. 그죠? 이게 이제 SN의 정의였죠. 그래서 사실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면 얘는 C0 더하기 C1 더하기 C 마이너스 더하기 C2 더하기 C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N 더하기 C 마이너스 n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새로운 수열에 대한 부분합으로 S 라젠을 해석을 한다면 정의역이 1 이상인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 수열의 부분합으로 SN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의죠. 그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새로운 수열 사실은 첫 번째 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새로운 수열, 즉 cn 더하기 c 마이너스 n에 n을 곱한 이 새로운 수열이 바운드 되어 있는지를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ncn이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만약 보이면 얘도 바운드이고 nc-n도 바운드드가 되겠죠. 마이너스 n을 곱해도 바운드드가 될 테니까. 그래서 ncn이 바운드드임을 보이는 문제로
바꿔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말로 때우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by chapter 3의 exercise 14번에 의해서, 특히 2번에 의해서 it suffices to show that NCN이라고 하는 이 시퀀스가 정수에서 정의된 시퀀스죠. 이 친구가 바운드 되어 있는지를 보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든 음의 무한대로 갈 때든 관계없이 바운디됨을 보이면, 그러면은 얘도 바운디드, 얘도 바운디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한 것도 바운디드가 되어서 SN이 우리가 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미안합니다. NCN이 바운디됨을 보이면 끝나는구나.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요. NCN이 뭐라고요? NCN이 뭐라고요? NCN이 뭐냐면 n 곱하기 2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의 2의 마이너스 int 승 dt거든요. 얘가 이제 n에 의존하지 않게 어떤 적당한 상수가 있어서 그 친구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분이 n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뭘 하고 싶게 되게 생겼냐면, 얘는 적분하고 얘는 미분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f가 바운드 모노토닉 펑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고는 안 했어요. 미분 가능하면 이거 왜 해요? 그죠? 미분 가능했으면 우리가 앞에 산 게 있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고 우극한 좌극한 존재할 때 얘가 이제 수렴성을 보이고 싶은 거니까 미분 가능하진 않아요. 그쵸? 미분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이걸 미분하고 싶고 얘를 적분하고 싶어.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걸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교재에 힌트로 적혀 있기도 하지만 챕터 6에 옛날에 이건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연습 문제로 풀어드렸습니다. 챕터 6의 exercise 17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보시면 부분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fx가 바운드 모노토닉 펑션일 때 약간 리만 스틸체스 적분을 활용을 해서 여전히 우리가 부분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때 결론이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분 먼저 해야죠. fx 마이너스 붙이고 2에 마이너스 int승 파이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파이 대입한 거 빼고 빼기 2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거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그리고 fx를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할 수 없어서 어떻게 갖는 거죠? 그래서 df 이렇게 리만 스틸체스 적분으로 쓰게 됩니다. 스펠링이 맞나?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 대입하나 마이너스 파이 대입하나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0으로 날아가고요. 그래서 결국 얘만 남고 이 친구는 절대값이 얘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df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f파이 빼기 f 마이너스 파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어쨌든 특정한 상수값보다 작거나 같죠. n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상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졌기 때문에 NCN이 바운디드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모든 n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물론 n은 0일 때를 제가 안 하긴 했지만 0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어차피 0이니까. n은 0일 때 제외하고는 이게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바운디드라는 걸 보였고요. 그래서 바운디드니까 이 엑서사이즈에 의해서 시그마 n moving average의 극한값이 원래 파셜섬의 극한값, 즉 후리에 시리즈 결과값하고 같다라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앞선 프로블럼 1에 의해서 증명이 끝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리에 시리즈가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서들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이거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봐도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시더라도 뭐 그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새로운 단원은 좀 새로운 마음가짐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좀 길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챕터 9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